IS 신용평가에서 기업평가 2실을 담당하고 있는 최시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본 발표 자료에는 향후 예상 실적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상호관세나 중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공급 과잉에 직면한 주요 그룹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다수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산업 등이 불리한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별로 보면 이미 국내 다수그룹이 중국 영향으로 실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책 변화로 주력 사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LG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은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2차 전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불리한 업황에 있는 배터리,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붉은색이 진할수록 부정적 영향이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영업 실적을 보면 2024년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 적자가 줄어들었지만 배터리 부분의 실적이 저하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석유화학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부분의 사업 환경이 저하되어 그룹 전반이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 부담의 경우 배터리 사업 관련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4년 그룹 총 차입금이 66조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2024년 영업 적자가 예년 대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2025년에도 모바일 OLED 납품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군의 부진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 창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내수 진작이나 종전 이후 원재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높은 공급 과잉 수준을 감안하면 가시적인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부문의 경우 2024년 주력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4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익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부담이 계속되면서 차입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신용도 전망입니다. 그룹 전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영업현금 창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투자 소요에 따라 차입금 증가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다각화된 지역 기반을 감안하면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LCD 공장 매각 대금 유입으로 차입금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투자 소요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증설 투자로 인해 차입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LG그룹은 디스플레이 부문의 신용위험이 완화됐지만 석유화학 부문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수급 변화와 배터리 사업 관련 주요구의 정책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K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최근 업황이 양호한 사업 비중이 60%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배터리 부분의 사업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룹 영업실적을 보면 2024년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로 그룹 전반이 이익 창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룹 재무부담을 보면 2024년 투자를 축소하고 반도체 부분 이익이 확대되면서 총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감소 역시 반도체 때문인데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차입금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2024년 실적 호조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우수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투자가 재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재무부담 완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 건설 부분인데요. 계열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보이고 있지만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과 캐펙스 부담으로 현금 흐름 적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의 경우 셀과 소재 사업 모두 2024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부담은 줄었지만 저조한 현금 청출력을 감안하면 차입금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용도 전망입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투자 부담이 존재하지만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 확대와 비주력 사업 매각 등을 감안하면 재무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는 화학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의 부정적 업황에 따라 저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신규 사업 편입으로 이익 창출 기반이 제고되었지만 재무 안정성 개선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SK온의 경우 관계사업병으로 실적 보완이 예상되지만 높은 투자 부담에 따라 채무 부담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윤활, 발전 등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예상되지만 배터리 부분에 대한 지원 부담과 투자 소요를 감안하면 차입금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부분에 대한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배터리 사업 관련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석유화학 관련 사업 재편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지원 수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상사 부분이 그룹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사를 제외한 주요 사업들이 모두 불리한 산업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룹 영업 실적은 주력 회사인 포스코의 상당 부분 연동하고 있으며 포스코 실적이 둔화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도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룹은 2022년 이후 2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캐펙스 규모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 소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지만 차입금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입니다. 철강 부분은 중국이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과 롤마진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유럽의 쿼터 축소 등 통상 환경 악화를 감안하면 이익 창출력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소재 부분은 광산에서 양극재까지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입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 개선이 지연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도 전망입니다. 그룹 전반적으로 투자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이익 창출력 둔화를 감안하면 차입금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이제 상사와 에너지 부분의 안정적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이나 LNG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 자금을 원활히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ENC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 자금 증가로 재무 부담 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의 경우 부정적 업황에 따라 이익 창출이 둔화되고 채무 부담 능력도 다소 저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투자 부담이 존재하고 이익 창출력 대비 과중한 차입금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재무 개선 계획 추진 여부와 그룹 전반의 투자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은 석유화학과 유통사업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음식료를 제외한 주요 사업들이 모두 불리한 사업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룹 영업 실적을 보면 과거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도 대체로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룹은 2022년 이후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에 이익 창출이 둔화되면서 차입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입니다. 유통 부분은 점포 축소와 자체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는데요. 불리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수준입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자산 재평가로 재무 구조를 개선했지만 현금 창출력을 고려하면 차입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 부분은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의 장기화로 유동성 위험이 줄었지만 우발 채무 규모가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비 상승이나 운전자금 부담을 감안하면 저조한 현금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심한 기초소재 비중이 높아서 왼쪽 그림과 같이 수익성 하락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과 투자 부담으로 인해 차입금 조달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룹은 2024년 이후 비핵심 사업 매각이나 자산 매각, 투자 축소 등의 재무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구 노력에 따라 2025년 재무 부담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용도 전망입니다. 그룹 전반적으로는 2025년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고 자산 매각 진행에 따라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등 주요 사업의 이익 창출력 저하를 감안하면 채용 상환 능력 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우수한 경쟁주의를 기반으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며 재무부담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롯데는 투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지만 롯데렌탈 매각 대금이 유입되면서 차입금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고 투자 부담도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차입금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건설은 현금 흐름 둔화로 채무 부담 완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과중한 우발 채무 또한 부담 요인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룹은 지난 수년간 부정적 업황이 계속되고 있는 석유화학과 건설 부분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수급상황 변화와 건설 관련 주요 사업장의 분양 성과 및 우발 채무 경감 수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그룹 이슈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G그룹은 석유화학 부문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2차전지 사업 관련
각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SK그룹은 2차 전지 사업의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고 석유화학 부문의 구조 개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부분의 실적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지원 부담이 존재합니다. 롯데그룹은 석유화학 사업의 실적 부진 장기화 문제가 있고 그룹 차원의 재무 개선안 이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